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첫 번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환율. 말 그대로 바꾸는 비율이에요. 바꾸는 비율. 자, 그럼 바꾼다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기축, 축이 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짐바브웨 달러 갖고 와갖고 선생님 수강료 낼게요 하면, 물론 이제 저는 받아줘요. 저는 받아주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가가지고 짐바브웨 달러 갖고 와서 누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누가 주냐고. 돈은요, 그 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 왜냐하면 국가 신용보증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외국 간의 거래를 할 때, 무역을 할 때 뭔가 받아주는 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화폐라는 건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이거 화폐의 역사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는 나와요. 다시.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1000년 뒤에는 다 비트코인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지코인 쓸지도 몰라요. 심지어. 저 달나라 가서 도지코인 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은 원화라는 걸 쓰고 있고 정부 보증 화폐예요. 문제는 외국 간에 거래를 할 때 그 나라 국가를, 그 나라 정부의 보증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당연히 신뢰할 만한 국가는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역사적으로 일단 파운드화가 있었어요. 세계대전 터지면서 미국 떡상했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뒤에 떡상한 나라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일본 G2였어요. 엔화. G3가 마르크,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유로존 들어가면서 유로가 됐죠. 유로화. 그리고 이번에 이제 G2 위안화. 이렇게 5대 기축통화가 있고, 이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얼마를 바꿔줄 거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율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1달러에 얼마 바꿔줄 거예요? 1000원으로 바꿔줄게요. 이게 환율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는 개념은 뭐냐? 바꿔주는 비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1000원,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단순히 환율이 오른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자, 얘를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붕어빵 한 개 1000원에서 한 개 2000원이 된 거야. 달러 하나가 1000원에서 달러 하나가 2000원이 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서 원화를 2배 줘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집에 달러 개 많은데. 이게 달러라고 하자고. 이게 달러고, 달러가 생겼네. 자, 이 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옛날에 이렇게 바꿔줬다니까? 근데, 안 돼. 이제 이거 두 개 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을 하잖아. 시장에서 원화의 공급이 많았겠죠.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개념. 지문에도 나와 있는 경상수지 개념인데, 주석에 있는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주석에 있는 거. 저렇게 해놓고 니네 알고 있자고 내요, 진짜 평가원은. 두 번째 개념,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에 뺀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 돈이 쌓이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00억 팔고 10억을 수입을 했으면은, 다시 외국에서 100억을 팔았어. 그럼 100억이 우리나라 수입이죠. 외국에서 사온 게 10억이야. 그럼 10억 지출했죠. 90억이 플러스인 거잖아. 그래서 경상수지 타산. 이득은 얼마? 수출의 수입 뺀 거라고. 이해됐어요? 되시죠? 그냥 개념이야. 알면 돼.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시면 돼요. 이거야, 그래서.
자, 그럼 세 번째 개념은 둘의 관계예요. 둘의 관계. 그래서 환율이 일반적으로 오르면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도 개선이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갤럭시 어디 있지? 저는 갤럭시 안 써요. 저는 앱등이에요. 자, 갤럭시를 기준해서 볼게요. 갤럭시 외국 가격이 $1,000였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이에요.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보세요. 갤럭시는 국산품이잖아. 얘는 수출품이에요. 그러면 수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얘의 가격은 환율이 오르든 말든 그냥 1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가격은. 맞죠? 그런데 100만 원은 외국에서 얼마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500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율이 오름으로써 외국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개꿀. $1,000 주던 게 $500야? 2개 사야지? 당연히 수요가 늘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500 받아도 100만 원 가치인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수입액이 당연히 수출액이 당연히 늘겠죠. 그 외국 소비자들은 $500에 살 수 있다니까. 근데 $500에 팔아도 우리는 이득이야. 100만 원 똑같은 가격 받는 거니까. 근데 외국 소비자들은 갤럭시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환율이 올라서 $500에 살 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네? 더 사야지. 우린 옛날하고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지만 원화로는 수량이 늘어버리니까 많이 팔리고 수출품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상수지는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요? 자, 반면에 아이폰, 이제 앱등이들은 울어야 돼요. 이제 수입품인 아이폰을 볼게요. 이거 내 키 때문에 이거 낮춰놓은 거야. 팔 빠질 것 같은데. 자, 아이폰은요, $1,000 역시 100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요, 여전히 얘는 수출품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요. 물론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들겠지만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 $1,000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올랐으니까 얼마 줘야 되겠어요? 2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월급이 150만 원인데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올라버리니 당연히 수요가 줄고요.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수입액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는 더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관계라는 거고,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이거 필기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표정 보니까 이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이해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진짜 아무리 돈 벌어도 여러분 집 한 채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집은 여러분이 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집은 비트코인이 벌어서 사주는 거고 삼성전자 주식이 벌어서 사주는 거예요. 무조건 경제지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아니 그럼 뭐 언제는 그 농경 시대 때는 그 농사 배웠어야지. 다 똑같은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아예 경제 체제가 바뀌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은 이미 자본 생산성 이길 수가 없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자본가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 뭐 월급 200 받아서 언제 자본가 되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알면 돼. 알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 걔네들이 탄압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줬대요. 예를. 부모가 또는 그 집단이 후세들한테 물려준 건 이거라는 거야. 여러분도 잘 물려받으세요. 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질문하시고, 자, 이제 갈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왜 설명해 줬냐면, 주석으로 환율하고 경상수지 설명하고 갔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주석 봐도, 왜야? 1단위야? 교환되는 원화의 양. 이래버리면 뭐, 씨발,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전에서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이제는. 봅시다.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야. 일반적으로 주제를 세팅했는데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 얘는 일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세팅한 건 뭐냐면 통념 비판처럼 보나마나 뭔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이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자,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잖아요. 갤럭시처럼 1000달러 100만 원에서 500달러로 줄여도 돼요. 당연히 외국 소비자들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액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줄 굴러 써놨어요. 이걸 이렇게 예시와 구체적인 수치로 들었어요. 이게 훨씬 쉽지. 환율이 올랐어요. 1000달러 100만 원에서 500달러 100만 원이 됐어요. 갤럭시는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파니까 100만 원만 받아도 돼요. 외국 소비자 가격이 떨어졌네. 당연히 수출이 많이 될 것이고 수출액도 늘 수밖에 없겠구나. 경상수지도 개선이 되겠구나. 여기다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오케이? 계속 봅시다. 동시에 아이폰은 1000달러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만 원이 돼요. 당연히 못 사요. 당연히 수익 감소해요. 100만 원 주던 거 200만 원 줘야 돼요. 수입해서 사야 되니까. 당연히 못 사요. 당연히 수입액 떨어져요. 마이너스가 떨어지니까 결국 플러스. 됐죠?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원리 세팅을 하고 이제 주제 세팅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예외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이 단락도 원리인데 이 단락은 단기적인 요인을 얘기하고요. 그 단기적인 요인이 제이커브 현상이에요. 3단락은 장기적인 얘기하는데 이 장기적인 경우는 제이커브가 아니라 기업과 니은으로 나눠서 원인을 설명해요.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저기 사진 찍어주시고 필기하시고 갈게요. 가도 되죠? 봅시다. 자,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보이시죠? 단기 나온 거.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된대요. 야, 그럼 봐봐.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된다? 아니,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환율이 올라도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점차 개선이니까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줄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냥 그래프로 설명해 주는 거고. 아, 선생님 국어인데, 아, 그니까. 국어는 이제는 번교과 전과목 정보 처리라니까요.
심지어 아이씨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라고 해놨구만.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다? 제이콥의 현상이다. 문과들 곡소리는 들리는데 이미 문과는 이미 없어졌다니까. 문이과 통폐합 아니야. 문과 멸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이콥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자 봐봐, 중 하나니까 이쪽 정보가치 높은 거죠.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 잠깐만, 첫 번째, 아이폰 가격을 안 올린다고? 왜 그럴까? 그래,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어떻게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국내 아이폰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환율 올랐다고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출을 고민하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해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누적되면 수입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올릴 거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로 올리진 않는데요. 또한 아무리 아이폰이 막 5배 돼도 거기에 막 사진첩에 사진 다 있고 그러면 옮기기가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갑자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기까지는 역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단기, 시간이라는 정보 카테고리잖아. 그러네. 어떻게? 바로 올리지 않고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는군요. 또 다소 시간이 걸리는군요. 세 번째 요인 C3는 뭐예요? 갤럭시 가격이 외국에서 떨어져도 외국 소비자들이 맨날 갤럭시만 검색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인지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결국에는 단기 제이콥 현상의 C1, C2, C3인데 모두 사실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입품 가격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수요에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는 수출 가격에 대한 거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이렇게 된다. 당연히 얘는 그래프 얘가 가장 정보 누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죠? 자, 3달러. 한 번. 제이콥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이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수지, 잠깐, 이거는 기간이 지났으면 장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뭐냐? 보통은 이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와 장기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죠. 어떻대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이에요. 첫 번째 요인은 뭐예요? 수요 구조에 따라서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대요. 니은은 수출하는 업자분들께서 노력을 안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요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출 경쟁력을 환율 말고 찾아야 되는데 환율 말고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글 정보를 결국에는 저렇게 구조화할 수가 있는가, 정보 간의 관계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가 진짜 핵심이라니까.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단락 정보는 보기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전달 방식과 표현 방식이 있는 거고, 요즘 시대의 문식성, 문해성이라는 거는 텍스트, 한글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프 처리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표 처리하는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에 자꾸 갖다 내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지금 그래프 안 나온 문제 찾기가 힘들어. 경제는. 봐, 벌써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엮은 게 아니라 그냥 연도별로 나와 있는 기출 넣어놓은 거야. 근데 지금 계속 아까도 수요공급선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그나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수학 나온다. 수학 나오잖아. 할인율. 그리고 그 앞에 옵션도 그래프 나오고. 아시겠어요? 필수라니까. 아, 쌤, 저는 경제 안 할 건데요.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아, 그럼 이제 평생 이제 그 돈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시는 거지. 그렇게 돈과 거리 있는 삶을 살겠다. 오케이. 얼마든지 저는 정말 존경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되게 대단하면 돈 같은 거에 관심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대단한 거죠,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정책 당국이 뭐 쓸데없는 요약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걸로 다 풀릴걸? 볼까요? 나왔네. 아까 옛날 설명했던 거네. 일단락 주제와 구조 들어와 있죠. 2번 손치. 자, 또 이제 개념어예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못 풀고 꼭 질문하는 애들이 이건데, 자, 오늘의 네 번째 개념어예요. 필연성과 개연성. 이건 여러분 국어에서 필수예요. 다른 과목은 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에서는 필수인데 잠깐 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X축은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 확률이 0%일 때와 100%일 때를 나눠서 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될 리가 없거나,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다 되는 거. 그래서 확률이 100%이거나 0%인 게 필연성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가 우연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글의 주제가 뭐였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도 좋아지지만 예외가 있단다. 이번 틀렸죠? 필연성 때문에. 됐죠? 무조건 돼야 필연성이라니까. 100% 또는 0%여야 필연성이라고. 근데 얘는 예외가 있잖아. 100%가 아니잖아. 됐죠? 그러니까 봐봐. 뭐 필연성 어떻게 찾을 거야? 열심히 찾아봐. 필연성이라는 단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고3이잖아요. 내년 되면 여러분 성인 빠이빠이라니까. 뭐 저 같은 선생님이 잔소리 한다고 듣겠냐고, 이제. 인생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누가 안 알려줘,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왜? 대학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면 그 선배 꼰대라고 소문나가지고. 알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벌써 꼰대 갔잖아요, 제가. 28번까지 했고, 29번 가볼게요. 주제는 예외였기 때문에. 29번.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뭐예요? 2단락 원리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인 거고, 그런데 결국 장기에는 오른다 그랬죠. 결국에는 그러면 3단락 내용 같은 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럼 단기에 왜 A같이 환율이 경상수지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냐? 자, 일단 제이커브 현상 때문인데, 제이커브 현상을 만드는 원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의 문제라고요.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일시적이나마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량이 급격히 하락하긴 어렵다. 세 번째는 수출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인지 시간이 걸린다.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그냥 쓴 거야. 써준 이유는 결국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봅시다. 기억.
수입 상품 가격의 가격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지금 보세요. 유지됐다는 거는 환율 상승한 만큼 가격을 올린 게 아니잖아. 환율 상승한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 가격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J커브가 확 떨어진 거라고. 이게 이단락 주제, 이단락 내용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환율 상승 비율만큼 가격을 높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졌고, 당연히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수요는 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입도 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요? 수입이 줄었다? 자, 글의 주제인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 뺀 건데, 마이너스가 줄면 당연히 경상수지는 개선돼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좀 덜 빠져야 되겠는데, 골이 얕아지는구나. 오케이, 기억 맞구나. 됐죠? 그래프 읽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니은, 수출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잠깐만,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 수출이 잘 되는데 경상수지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빠개지는 구간이 짧아져야지. 어떻게 넓어지겠어? 경상수지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죠. 수출이 많이 되는데. 디귿, B를 기점으로 환율이 일단 올랐다니까요. 자, C는 환율의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결국 나타나는 구간 맞네요. 정답은 기억 리을 끝. 됐죠? 사진 찍어주시고 정.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 잘 푼 거 알아요. 보니까 왔다 갔다 보니까 그래도 얼추 좀 맞춰 이제 보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11학번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학번 되실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 같은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씨발 이거 어떻게 풀라고 냈냐? 평가 니네가 풀어봐라고 얘기가 나올 법한 지문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 시대의 생존 지식인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자꾸 라떼는 얘기해서가 아니야. 이거 라떼 또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 때인데, 그때는요, 노동 생산성하고 자본 생산성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았어.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에요. 그럼 옛날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 그리고 내가 버는 만큼 부동산 사놓으면 그냥 같이 올라 있었어.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20년 전부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만 해도 집 사는데 그렇게 무리가 안 따르는데 내 세대만 가도요. 집이 어딨어. 아 진짜 집이 어딨어요. 사람들이 나 되게 부자인 줄 알거든. 집을 못 사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 원래 이제 대치 수업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강남에 집을 사야 되잖아.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여러분 방 하나 크기면 강남에서는 한 3억 정도예요. 아 진짜로 장난이 아니야. 한 3억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방 한 칸. 화장실 한 칸에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2개 있죠? 작은 화장실이 1억이야. 여러분의 화장실은 2.5억입니다. 아, 진심이야. 진짜 실화야. 진짜 실화야. 거짓말 아니야. 그럼 이제 큰 방 정도만 6억 하겠죠. 큰 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그럼 한 10억 정도 하고요. 화장실은 13억 정도요. 거기에 여러분 동생 방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한 16억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실화라고. 서울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이 내년 서울 올라가는 순간 아 씨발 집값 실화인가? 진짜 실화예요. 장난 아니야. 근데 여기도 많이 올랐더만.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서울 느낌은 그래요. 여기 한 5배 정도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억 정도 하라는 집을 강남 가서 살려면 한 25억에 30억 정도야. 야 30억씩 어떻게 버냐? 30억 어떻게 벌어? 세금이 50%예요. 내가 10억 벌잖아. 세금 50%는 5억 남아. 야, 근데 내가 연봉이 10억인데, 야, 인간적으로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쓸 수 있잖아. 그럼 4억 남아요. 4억 열심히 한 8년 일해서 32억 돼 있어.
집 사이즈 해서 보면은 25억짜리가 50억 정도 돼 있어요, 이제. 노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열심히 경제적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 같이 빡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 더. 왜 법률 지문을 그렇게 다루겠어요? 이제는 계약서 잘못 쓰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풀렸거든? 밖에 보이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저는 10년 전에 KT 에듀한테 20억을 못 받았어요, 정산을.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엮여 있겠지, 당연히. 내가 못 받은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돼. 그런데 우리 꼭 좀 이따가 17학년도에 법인 지문을 볼 거거든? 그 지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단의 책임은 사원의 책임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사단 법인을 말소시키러 새로 사업을 해. 그럼 똑같은 사업을 하는 애들인데 법인이 바뀌잖아. 그럼 이쪽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는, 모든 의무는 없어져요, 법적으로. 그래서 20억 중에 3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왜? 누가 보호를 해주냐고. 내가 저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KT 20억 내놔라 하면 누가 줘요? 미친놈이지, 나 혼자. 저 새끼 왜 저러고 있냐고. 도라이 아니냐고. 1인 시위하면 뭐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억울해주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물론 그런 분들도, 공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그냥 미리미리 방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지문, 법지문 이렇게 빡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토대를 닦고 사회 나가자. 덜 다치겠지. 뭔가 알고 있으니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봅시다. 30번. 갑자기 왜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자, 기억의 이유. 경상수지가 왜 박살이 나지? 아까 얘기했었죠.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앱등이들은 아이폰 가격이 1,000만 원대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수입액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아이폰 가격이 100에서 200이 됐어도 그래도 사. 그럼 수입액이 안 줄어. 그럼 경상수지는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억은 수요구조죠. 그래서 수요구조 반응이 경직적이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네. 3번이네, 그럼. 환율 상승에서 가격이 변화했고,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요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입액이 줄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 구조 변화가 생길 때 수입액이 주는 건데, 수요 구조 변화가 없으면 수입액은 줄어들 수가 없죠. 됐어? 그 얘기가 3번 선지로 표현이 됐네요. 됐나? 자, 1번 다시 한번 좀 털어볼게요. 환율 상승하면 가격이 선행적으로 조정된 다음에 수요에 영향을 주지. 가격에 따라 수요 공급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다뤘던 내용들이. 구조의 선후관계 바뀐 거 보일 거고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뭔 소리지? 뭔 소리죠? 정답 3번 다시 한번 세팅 설명드리면 환율 상승, 환율에 따라서 수입 수출품의 가격 변화, 문제는 가격 변화에 수요 구조가 둔감해 버리면 수입하던 만큼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이 줄어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못한다. 이게 제이커브 현상의 단기적인 원인 설명 또는 장기적으로도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설명한 부분이고, 따라서 3번이 가장 그 구조와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선지 보였을 겁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야 돼요. 31번에 이제 요즘 독서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요행을 바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기본적으로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요. 니은에서 뭘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쓰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외국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노력을 안 한다고. 어떤 노력?
품질 개선도 안 하고 월가 저가도 안 해요. 그럼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박살나는 거지. 그 얘기야. 즉 환율이라는 요행만 바라지 본질적인 노력을 안 한다? 1번이겠죠. 오씨, 갑자기 흥시 떨어졌네. 땡큐. 언제 떨어지니 이렇게 보고만 있다는 거지. 감을 따려면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떨어졌다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괜찮고요. 34페이지 푸실 건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지금 보여요. 여기. 자, 금리 10% 내년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아까 풀었었던 뭐예요? 할인율의 예시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도별로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야. 연도별로 흐름이 이렇게 있다니까. 할인율 개념 보이잖아요. 오케이? 여기서는 10억이었네요. 그러면 내년에 11억은 현재 가치 얼마다? 10억이다.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가격을 설명하려면 무조건 할인율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인율 개념 설명하려니까 할인율 개념이 먼저 포석으로 깔리고 얘가 나온 건데 옛날 기출은 이렇게까지 주도 면밀하게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2014, 15 이후로 가면서 사실은 이때부터도 문제은행 시출제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문제은행으로 냅니다. 이제 수능 기출이 시험범위입니다라고 국어과에서 정한 거는 2015학년도 이후 시험들이요. 그게 한 1, 2년 지나면서 확립되면서 2017학년도부터는 아예 그냥 기출 흐름이 있고 없으면은 모르면은 되게 고생스러운 지문들이 돼요. 이번 트리핀 딜레마도 그렇고. 자, 채권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토요일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 텐데요. 교재 페이지 앞쪽으로 쭉 넘어가서 첫 지문 한번 보세요. 첫 지문. 그러니까 우리한테 채권이 별 중요한 개념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일단 당장 이 페이지 보시면 2018학년도 6월 보시면 공개시장 운영 어떻게 한대요? 채권 매매로 한대요. 채권 매매. 그러니까 채권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통화정책에서 채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채권에 대한 개념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사실 채권 개념을 하려면 먼저 할인율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 개념 지금 먼저 풀고 갈 거예요. 잠깐 끊겠습니다.